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일단 2차의 개수는 양수고 a, 0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입니다. 즉 x축에 접하는 형태가 되겠죠. 지금 이 식만 보더라도 그냥 이 2차 함수는 아마도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그 다음에 2 이상 10 이하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은 0이다. 지금 이 함수는 x축에 접하는 2차 함수니까 무조건 최소값은 0이죠. 최소값은 0인데 2 이상 10 이하에서 fx의 최소값이 0이라는 얘기는 대칭 축이 즉 a가 2랑 10 사이에 있어야겠지. 그래야 저 범위에서 최소값이 0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스몰 a는 2 이상 10 이하다. 그러니까 대칭 축이 2랑 10 사이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2부터 6까지에서 fx의 최대값과 6부터 10까지에서 fx의 최소값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저 상태를 만족시키는 그림을 제가 그리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랜덤으로 한번 그려볼게.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 네, 일단 a는 2부터 10 사이에 있어야 돼. 2부터 10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2부터 6이 어디까지인지 모를 것 같아요. 모르니까 제가 임의로 잡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어딘가가 2고 여기 어딘가가 6이다. 그리고 이쪽 어딘가가 10이다. 라고 해볼게. 그럼 2부터 6 사이면 fx가 이만큼 그려지겠죠? 그치? 이만큼 그려지고 이 범위에서 fx의 최대값이면 요거예요. 그죠? 요거. 그리고 6부터 10까지면 이만큼 그려질 거야. 이만큼. 여기서 최소값은 이게 되겠지. 지금 제가 그린 그림상은 됩니까? 조건을? 만족이 돼? 2부터 6까지에서 최대값이랑 6과 10 사이에서 최소값이 같지 않지. 그럼 이런 그림 자체, 이런 그림 상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되는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되는 상태는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아. 여기가 딱 2고 여기 어딘가가 6이고 이쪽 어딘가가 10이다 라고 하면 2부터 6까지에서 최대값 이거고, 그죠? 그 다음에 6부터 10까지에서 최소값도 이거니까 성립하지. 자, 이런 경우 상관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이게 지금 a가 2랑 정확히 같을 때예요. 자, a가 2랑 정확히 같을 때 이 경우 성립하고 조금 제가 옮겨볼게. 그럼 이런 상태도 성립할 것 같아요. a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상태냐면 살짝 a를 조금 요로 당겨서 2보다 크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2부터 6까지에서의 최대값은 이쪽이고 6부터 10까지에서 최소값은 이쪽이니까 얘도 성립하지. 그럼 a를 일단 대칭 축은 2랑 10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a는 최소 2보다는 같거나 커야 될 것 같아. 요 모양이면 성립하고 점점 움직여 볼게요. 요 그래프를 붙잡고 이렇게 움직여 봅시다. 움직여 봤을 때 마지막으로 성립하는 순간은 어떻게 그려져야 될 것 같냐면 아마도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래프 모양을 예상하라는 문제죠. 지금 2부터 6 정확히 2랑 6 정가운데 a가 있을 때 10은 이쪽 어딘가 있겠지. 자, 그럼 2부터 6까지에서 최대값은 이거고 6 이상에서 6부터 10까지에서 최소값은 이거니까 여전히 이 그림 상태까지는 만족을 하지. 근데 이거보다 a가 조금이라도 옮겨가면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안 됩니다. 자, 그럼 a의 범위는 이때는 지금 a가 얼마일 때입니까? 4일 때죠. 2랑 6의 정 가운데 스몰 a가 위치할 테니까. 즉 a는 저 조건을 다 만족시키려면 2 이상 4 이하밖에 안 될 것 같아. 자, 그럼 마지막에 물어본 게 f-1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언제를 할까?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까? 그럼 이놈은 다시 f-1은 a에 관한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요. 대칭축은 -1이 되겠고, 근데 -1은 지금 될 수가 없고 2부터 4까지 가능한 거죠. 2일 때가 최소고 4일 때가 최대겠네. 자, a가 2일 때가 4, 4, 1 더했으니까 9 나오겠고, a가 4일 때가 16, 8, 1 더하면 되죠. 25. 둘이 더하면 34 나오겠지.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조금 옮겨보면서 저 조건을 만족시키. 자, 다음 3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하고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골라라. 지금 얘는 개수에 미지수가 4개나 와 있기 때문에 어떤 A, B, C, D를 구하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알파가 저 방정식의 한 근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예요. 자, 얘는 알파고 얘는 D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의 참거짓을 판별하라는 문제인데 기억부터 보면 마이너스 알파가 다음 새로운 방정식의 근이냐라고 했어요. 제가 마이너스 알파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럼 맨 앞에 거는 홀수번 제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는 짝수번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볼게. 자, 정확히 이거 나오지 않아? 그럼 얘 0 나오는 거 맞지? 얘는 0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얘가 0이 나오니까 이 방정식의 x자리에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나왔으니까 근이 맞습니다. 끝. 맞지? 그 다음에 자, 일단 알파는 0은 아니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이 방정식의 근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x자리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식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되겠고, 세 번째 식은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만약에 0이 나온다면, 0이 나오는 걸 제가 증명을 하면 참이죠. 0이 나온다라고 하면 식을 좀 그럼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알파 세제곱분의 1로 묶어내볼게, 얘를. 0이 아니니까 뭐 묶어내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이놈은 마이너스 D가 되겠고, 이놈은 C알파가 되겠고, 이놈은 마이너스 B알파 제곱 되겠고, 이놈은 알파 세제곱 되겠죠. A 알파 세제곱. 자, 여기까지 됩니까? 이거 0인 거 맞아요. 왜?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거 더한 게 이거지. 0 나오는 거 맞네.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왔으니까 근이 맞는 거죠. 뭐. 똑같은 방식으로 다 증명 가능할 것 같아. 자, 니은도 알파분의 1이 저 방정식의 근이냐라고 했어요. 그럼 알파분의 1을 제가 집어넣어 볼게. 자, 그리고 또 알파 세제곱분의 1로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분의 1로 묶어냅시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D, 두 번째는 플러스 C알파, 세 번째는 마이너스 B알파 제곱, 아이고 헷갈려. 자, 네 번째는 플러스 A 알파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또 이것도 0 아니야? 0 나오는 거 맞지? 확인됐으니까 끝입니다. 뭐 알파를 구하거나 ABCD를 구하는 문제는 아니죠. 식의 변형을 통해서 그대로 다른 게 0이 나오는 거 보이시면 끝이에요. 끝. 두헉은 자, 727번 분이 지금 질문하셨고, 자, 3차 방정식의 두 헉은 알파와 알파 제곱이 한 실근을 가질 때, 두 헉은과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실수 PQ에 대하여 실수 P 곱하기 Q의 값을 구해주세요. 실수 PQ?
PQ가 왜 나오죠? 죄송, 제 빔이 오타네. 여기가 지금 P랑 Q로 돼 있어야죠. 여러분들 책에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책엔 정상으로 나왔고 결국 실수 PQ라는 얘기는 얘가 알려주는 건 개수가 다 실수라는 얘기죠. 자, 개수가 모두 실수면 어떤 방정식이 한 허근을 가지면 켤레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는 지금 허수라고 명확하게 써 있어요. 그럼 한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다른 한 근은 무조건 알파 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어떤 실근이 나와야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가 허근인데 켤레로 근을 갖지 않으면 세 근의 합이나 곱 같은 걸 구했을 때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개수가 실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파가 하나의 허근이면 이게 2차 방정식이 됐든 3차 방정식이 됐든 알파 바가 다른 하나의 허근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얘는 특별히 알파 제곱이 한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죠, 결국.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맞아? 자, 그럼 저는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둘게. 그리고 허수다라고 했으니까 B는 0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알파 반은 이놈의 켤레복수수니까 A-BI가 되겠고 알파 제곱은 이거 제곱한 거잖아. 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먼저 쓰면 이렇게 되겠고 이거 뭐 복소수 시간에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거고 결국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얘랑 얘랑. 그러면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 같으면 됩니다. 여기서 실수 부분은 스몰 a, 여기서 실수 부분은 이거. 자, 여기서 허수 부분은 i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b, 여기서 2ab.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알파가 허수가 되려면 b는 0은 되면 안 되니까 이거 b로 약분해도 될 것 같아요. a 가볍게 나오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 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자, 이렇게 되겠고 b제곱은 4분의 3.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오겠죠. 자, 됐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두 근 구했습니다. 두 근 구했고 나머지 하나의 실근도 구할 수 있겠죠. 나머지 하나의 실근은 제가 K라고 했을 때 지금 두 허근은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실근은 제가 K라고 뒀을 때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세 근의 합은 지금 3 나와야 되죠. 3 나와야 됩니다. 이거 더해봐. 이거 더하면 허수 부분은 다 날아가고 자, K는 얼마 나오니? 4 나오죠, 4.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에 세 근을 제가 모두 알고 있는 거예요. 모두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편한 대로 근과 개수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뭐 저라면 그냥 이렇게 작성할 것 같아. 일단 얘네 둘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먼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쟤네 둘이 더하면 지금 살펴봤듯이 마이너스 1이고요. 둘이 곱하면 분모는 4고 분자는 합차 공식으로 얼마 나오니? 이렇게 나오지. 맞지 않습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합차 공식으로 분모는 4고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루트 3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 두 놈은 어느 방정식의 두 근이냐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지. 그지 않습니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이 1이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저거예요. 근데 다른 한 근을 제가 4라고 구했으니까 저 3차 방정식은 이런 모양이겠죠. 제가 볼 때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쓰기보다는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게 더 계산이 편하지 않을까. 자, 여기 x제곱 2차항이 나올 때는 얘랑 얘랑 곱할 때 얘랑 얘랑 곱할 때 마이너스 3x제곱 여기서 1차항 나올 때는 얘랑 얘랑 곱할 때 얘랑 얘랑 곱할 때
자, 상수항은 마지막 두 개 곱할 때. 자, 여기가 P자리, Q자리니까 둘이 갖다 곱하면 12 나오겠죠. 네, 됐습니까? 됐대. 자, 그 다음에는 또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주면 뭐 이 책도 거의 끝내겠다. 3월 첫 주까지만 끝내면 되니까. 자, 이제 제가 과제는 뭐 727번까지 내드렸고 지금 727번까지 내드린 거 맞죠? 뭐 추가로 푸신 분도 있을 텐데 여기는 짧게 기본적인 내용만 제가 좀 휙휙휙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맞지 않아? 자, 먼저 이거는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복소수에서 1학기 중간고사에도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이더라도 당장의 시험에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x 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하면 자, 얘는 w처럼 쓰지만 우리가 읽기로는 오메가라고 하고 오메가는 그리스어 이제 마지막 문자가 되겠죠. 여러분들 전기 저항할 때 이렇게 쓰면 옴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건 대문자, 소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스어 마지막 문자예요.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이면 성경 책에도 있죠. 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뭐 시작과 끝이니라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 옴이라고도 읽고 오메가라고도 읽고 W가 써 있지만 그냥 오메가라고 읽어줘. 얘는 그리스어야. 영어가 아니고. 근데 왜 이 오메가를 중요하게 다루냐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이 중에 전기전자공학 같은 거 하시면 대학교 때 어떤 방정식을 풀다가 전자기 방정식 같은 거 풀다 보면 이런 해를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그 기본적인 성질만 숙지하자라고 나오는 거고 자, 저는 빠르게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 자, 이거 인수분해 다 할 수 있죠. 여기 설마 그런 분은 없겠지만 문제에 명확하게 다음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1은 아니지. 1은 아닙니다. 1은 실근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문제는 이거 두 개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애초에 이 방정식의 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세제곱은 1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인수분해했고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가 되겠지. 맞습니까? 이 둘은 일반적으로 차수를 낮출 수 있는 식이라고 했어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 얘도 이거 넘기면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 1차항으로 표현 가능하죠. 자,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그냥 슉슉슉 나와야 되고 여기다 제가 몇 개만 추가를 하면 결국은 이 방정식의 근이 한 허근이 오메가입니다. 그럼 다른 한 허근은 자동으로 결정이죠. 개수가 실수니까 켤레로 가져야 되잖아. 그럼 자동으로 오메가 봐도 이 방정식의 근이에요. 오메가 봐도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얘도 성립을 해야 되고요. 얘도 성립을 해야겠지.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더 나올 것 같아. 어떤 성질들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오메가 바라고 했으니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에서 플러스 1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자, 이제 뭐 이것들을 다 합쳐서 무언가 뭐 많이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네 둘이 곱해서 1이래. 둘이 곱해서 1이라는 얘기는 결국 역수관계라는 얘기죠. 근데 첫 번째 식을 보면 오메가 세제곱도 1이라고 했습니다. 오메가 세제곱을 제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고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겠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라는 거? 그죠? 아니면 이 식을 변형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이거 넘긴 거잖아. 그럼 이거 넘기면 정확히 오메가 바랑 똑같지. 자, 이 정도까지 숙지를 하고 식을 정리하셔서 풀어내시면 되겠고, 오메가 문제는 대부분 몇 개씩 묶어서 생각하니? 3개씩 묶어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 3개씩 묶어서. 3개씩 묶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이거 3개 더하면 뭐예요? 빵이지, 빵. 빵입니다. 그 다음 3개는 이거예요. 그 다음 3개는 이건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얘는 1이고 오메가고 오메가 제곱이니까 또 더하면 0이지. 이 방정식의 근이라며. 그럼 3개씩 끊어서 더했을 때 다 0 나오죠. 1 오메가 오메가 제곱 이런 순서대로. 그러면 오메가 100제곱은 얼마입니까? 오메가겠지. 그럼 3개씩 끊었을 때 1 오메가 오메가 제곱 0, 1 오메가 오메가 제곱 0. 그럼 마지막 항이 오메가니까 요 앞에 있는 건 1이었겠죠. 그럼 1 플러스 오메가만 남았으니까 기억 맞습니다. 맞죠? 자, 이제 두 번째. 다음이 2 오메가냐라고 했어요. 자, 식을 좀 간단히 해볼게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간단히가 이쁠 거 아니야. 얘는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그냥 1 플러스 오메가야.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는 뭐 더 이상 간단히 할 게 없네요. 없습니다. 좀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이쁠까? 저는 항을 하나로 표현할게. 하나로. 지금 이쪽이랑 이쪽 두 개 같으니까 앞쪽만 바꿔보시면 될 것 같아. 항을 하나로 표현하려면 1 플러스 오메가는 자, 이 식에서 얘만 넘기면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얘랑 얘도 한 거니까 얘만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둘이 곱하면 얼마? 1. 자, 그럼 얘네 둘이 곱한 것도 똑같은 식이니까 1이지. 거기다 2 곱하면 2 오메가가 아니라 2 나오겠죠. 자, 됐습니까? 자, 이거 조금 잘 안 보이니까 지우고. 자, 얘는 분수식이 나왔으니까 아마도 통분하는 방법이 제일 편안할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다 바꾸는 방식은 좀 다를 거예요. 다를 텐데 저는 통분을 먼저 할게.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오메가 바를 분모분자에 곱한 거고, 얘는 1 마이너스 오메가를 분모분자에 곱한 거고. 이게 분자, 분모는 전개하면 자,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냥 이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분자는 3이고 얘 마이너스 1, 얘 1이니까 3. 자, 3분의 3은 1 나오죠. 자, 4번도 비슷한 방식으로 똑같이 변형해 보시면 되겠고, 우리 하나만 풀고 넘어가자. 733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다 풀어져 있네. x 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그럼 두 개 짠짠짠 나와야 되고 바로 오메가 세제곱은 대부분이 이 두 개에서 끝이야. 인수분해하고 짠짠짠. 자, 둘 다 차수 낮출 수 있는 식. 자, F1부터 F18까지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일단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 1부터 그냥 무식하게 대입. 이렇게 되죠. 자, 분수식은 최대한 뭐 어떤 간단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간단히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얘만 넘기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입니다. 그죠? 약분시키는 게 가장 이쁠 것 같아. 뭐 이렇게 되겠고. F2면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럼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지렁이 같다. 자, 1 플러스 오메가는 여기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단항식으로 표현하고 짠. 자, 두 번째도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확인했고, 자, 세 번째 n에 3 집어넣으시면 얘는 좀 형태가 다르네. 1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2분의 1 나오죠. 자, 이제 규칙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똑같은 애가 나오는 데까지 나열해 보시면 됩니다. 자, 세제곱일이니까 얘는 오메가고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죠. 근데 이놈을 잘 보시면
맨 처음에 얘랑 똑같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특별한 논리적이고 엄밀하게 증명이 아니고 규칙이 확인됐으면 현재 교육과정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뒤에도 똑같다라고 인정하시면 돼요. 혹시 의구심이 있는 분들은 한 2개 정도 더 나열해 보시면 되고. 이게 제가 수학을 배울 때랑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규칙을 발견하고 그걸 증명하는 게 저 때 수학이었고 여러분들은 규칙 좀 어려운 식을 주어질 테니 규칙만 발견하고 그냥 계산하라는 게 여러분들 세대입니다. 자, 그럼 결국 이걸 F18까지 더하면 이 세 개의 합이 지금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이게 몇 쌍 더해지겠어? 6쌍 더해지겠지? 3개씩 끊어서. 자, 그럼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올 거고 활용은 어떤 미지수를 잡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셔야 되니까 제가 조금 이따 살펴보는 걸로 하고 시간을 드리고 질문만 받겠습니다. 자, 이제 연립 2차 방정식.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 저는 이 학원 시험 대비 교재로 나갈 거고 민우쌤 교재는 지금 고민 중이야. 제일 어려운 고쟁이 같은 걸 할까 아니면 최신 모의고사를 할까 그거는 나중에 정해지면 다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시험이 점점 이 지역도 어려워지는 추세라서 이거는 3월 첫 주까지 그냥 끝까지 끝낼 거예요. 이 책은 공통수학 1은. 자, 연립 2차 방정식은 일단 차수가 다른 경우면 가감법으로 어떤 미지수를 소거는 안 되지. 하나가 2차식이고 하나 1차식이면 여기는 다 연립 방정식 중에 대입법을 기준으로 푼다라고 했습니다. 뭐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 있었는데 일단 방법론적으로는 이걸 대입법이라고 하고 항상 1차식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동시에 만족시키는 무언가를 찾는 거잖아. 근데 얘는 여기다 아무리 갖다 곱하고 얘랑 더하거나 빼더라도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지수 하나 소거가 안 돼요. 자, 첫 번째 유형 12. 얘는 하나는 1차식이고 하나는 2차식인 가장 편안한 형태. 가장 편안한 형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식이 기준이라고 했고 대입법이니까 일단 얘를 한 문자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y는 자, 나는 개쉬운 문제 하나만 풀고 자, 그럼 아래식의 대입, y 자리에 요걸 대입했을 때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순서쌍을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되죠, 그럼. 자, 여기서 4x제곱, x제곱 더했으니까 5x제곱, 마이너스 4x, 여기 플러스 1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12. 자, 인수분해 5, 1, 어떻게 되니? 2, 6인가요? 2, 6인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2 어쩌고저쩌고 맞지? 그럼 x는 마이너스 5분의 6 또는 2가 나오겠죠?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5분의 6이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5분의 12 플러스 1이니까 5분의 11이 나올 거고 말이 돼? 네, 5분의 17이 나오겠지. 자, 2라면 마이너스 3 나오겠죠. 자, 이렇게 두 쌍을 가질 수 있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가능하고 얘네 둘이 갖다 더하면 5분의 11도 가능하죠. 마이너스 1은 없으니까 3번 골라주시면 되고. 자, 하나가 1차식인 경우는 제가 한 문제만 도와드려도 여러분들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그냥 1차식 가지고 한 문자로 표현한 후에 다른 문자에 대입하면 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고 두 번째 유형이 이제 유형 13. 둘 다 2차식인 경우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자, 둘 다 2차식인 경우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인수분해 가능한 식 선택하라고 했죠. 둘 다 2차식. 그럼 인수분해 가능한 식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우리 기본 교재에서는 더 어려운 문제도 다루긴 했습니다.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혹시 기억나? 지금 얘는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죠? x 플러스 안 된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로 되지? 뭐 관성의 법칙인데 거의.
자, 얘 인수분해 됩니다. 아래식은 인수분해 안 돼요. 8까지 넘겨서. 근데 어떤 특정한 학교에서는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게 나올 때도 있어. 예를 들면 여기 1 같은 애 써 있으면 인수분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초이스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했죠. 지금 이 교재에는 없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내는 거니까 이 경우는 둘 중에 하나야. 2차 항을 동시에 소거가 가능하거나 나중에 이건 기출할 때 보여드릴게.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자, 이 둘 중에 하나로 가셔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종처럼 보기는 힘들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교육과정에도 맞고. 근데 시험 대비 교재에 몇 문제 이런 게 실려 있긴 하니 그때 제가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자, 인수분해 가능한 식을 기준으로 하고 했으니까 저는 위의 식을 기준으로 할 거야. 그냥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를 왜 합니까? 라고 살펴보면 결국은 다 1차식을 얻어내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1차식이 나오지. 위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려면 y는 x이거나 마이너스 x여야 됩니다. 그죠? 일단 위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려면 y는 x이거나 마이너스 x여야만 해요. 그럼 아래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첫 번째 y는 x인 경우 y가 x면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없어지고 2x제곱이 8 나오죠. x제곱은 4 나오겠고 x는 풀마 2 나오지. 그럼 이때는 xy가 같은 경우니까 y도 똑같은 이런 순서상을 가질 거고. 자, 두 번째는 y가 마이너스 x여도 첫 번째식 만족합니다. y가 마이너스 x면 얘는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제곱이니까 4x제곱이 8이고 x제곱이 2죠. x는 뿔마 루트이고. 그럼 y는 부호 반대다라고 했으니까 자, 뭐 여러분들 이런 거 푸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테니까 제가 그냥 샥샥샥 풀고 넘어갈게. 안 되는 애가 어디 있겠니? 그냥 딱 봐도 5번이네. i가 왜 나와? 다 지금 실근밖에 안 나오지? 실근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조금 독특한 형태가 이제 대칭형. 제가 xy 문자의 자리를 바꾸어도 식의 값이 변화가 없을 때 대칭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합과 곱을 기준으로 표현을 하라고 노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746으로 볼게요. 자, 다음 연립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해주세요. 얘는 앞에 있는 방정식과 차이점이 둘 다 xy에 관한 2차식이죠. 이것도 xy에 관한 2차식입니다. 문자 곱해진 개수가 우리가 차수라고 하니까. 그럼 둘 다 2차식인데 2차항을 동시에 소거도 안 되고 인수분해 가능한 식도 없어요. 그죠? 앞에랑은 분명히 푸는 게 다릅니다. 얘를 한 문자로 표현한다면 y는 x분의 21인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분모의 2차항 나오지. 그럼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얘 대칭식 맞지? xy 자리 바꿔도 식의 값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그냥 무조건이야? 우리가 이걸 개발하지는 않았지. 이미 수학자 형님들이 다 이렇게 풀자라고 했고 합과 곱으로 표현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제곱에서 얘 빼주면 되고 자, 제가 xy는 b라고 치환했으니까 b는 21이 되겠고 훨씬 더 보기 좋은 형태가 됩니다. 그럼 a제곱은 여기다 2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2고 넘기면 플러스 40이니까 100 나오죠. a는 10도는 마이너스 10이겠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x 플러스 y를 제가 a라고 했는데 얘가 10이고 xy는 21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이런 경우 있겠죠? 이 다음부터는 암산하시면 되죠. 둘이 더해서 10이고 곱해서 21이면 37이죠. 37. 그럼 x가 3, y가 7일 수도 있고 반대로 x가 7, y가 3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반대겠죠. 부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네. 혹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이네. 자, 됐지? 대칭형은 우리 하나만 풀고 넘어갑시다. 바로 위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745번. 일단 연립 2차 방정식의 활용이니까
미지수는 두 개를 잡고 적절히 관계식을 이제 조건을 이용해서 만들어내시면 되겠죠. 지금 다음 삼각형 ABC가 원에 내접하게 주어져 있고 얘는 지름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48일 때 BC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단 AC보다 BC가 크다. 당연히 미지수는 이렇게 잡아야겠지. 그리고 얘가 지름이면 이 삼각형에서 위의 각은 직각입니다. 직각. 그리고 얘는 지금 20이라고 주어졌어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단위 생략하고 쓰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그럼 제가 관계식 두 개를 얻어내볼게. 첫 번째, 둘레의 길이가 48이다 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20이 48이 나와야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얘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겠죠. 400이다. 뭐 이렇게 되겠고. 그럼 첫 번째 식에서 20만 넘겨주면 이거 28이죠. 그리고 BC의 길이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X보다는 Y가 크게 나와야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1차식 얘는 그냥 대놓고 있는 형태죠. 그리고 대칭식이기도 합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대입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자, 여기다 대입하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은 400. 400은 지금 20의 제곱이었지? 뭐 전개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뭐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는 해볼게요.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2x제곱 2 곱하기 2래고 56x 그 다음에 28의 제곱 20제곱 넘기면 이렇게 원래 이렇게 계산하라고 뭐 우리가 합차 공식을 배웠죠. 그럼 둘이 더하면 48 빼면 8이죠. 자, 양변 2로 나눌게. 자, 2로 나누면 192인가요? 자, 이렇게 되겠죠? 12, 16으로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x가 12라면 y가 16이고 반대면 얘가 12일 텐데 y가 더 크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변 BC는 16 나오겠지. 뭐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패턴의 연립 2차 방정식 활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정수조건의 부정 방정식. 이거는 제가 설명은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학교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예 언급을 안 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자, 부정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미지수의 개수가 관계식보다 많을 때 이런 애들을 우리가 부정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식을 보더라도 미지수는 두 개인데 관계식이 하나입니다. 그럼 해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지. 해가 한 쌍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정해지지 않는다.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 개의 순서상이 나와서 그러면 부정 방정식은 고교 수학에서 배우는 건 두 종류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정수 조건이 있고 두 번째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각각은 풀이 방식이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유형 17에 나온 건 이 칠판에 써 있듯이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입니다. 자,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면 어떻게든 이 모양을 만들려고 했죠. 식을 변형해서. 자, 그냥 저꼴로 변형하시면 끝이에요. 저꼴로. 제가 변형하는 모양새를 한 번만 볼게. 그럼 둘이 곱해진항이 기준입니다. 항상. 이런 애가 있을 거야. 쟤를 쪼개서 써. 일단. 그리고 개수를 끼워 맞춥니다. 끼워 맞추면 플러스 x가 나오려면 여기 플러스 1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y가 나오려면 여기 플러스 1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xy, x 플러스 y 플러스 1. 근데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빼기 4 해주시면 되겠지. 이러면 원래 식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혹은
둘 중에 아무거나 미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묶어냅니다. 자, 쟤네 묶어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 모양으로 만들려면 y-3을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럼 앞에 두 놈을 y 플러스 1로 묶어낼 수 있겠지? 그럼 y 플러스 1로 묶어냈을 때 여기서는 x가 남고 여기선 다 묶여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4 넘기시면 바로 위의 식이랑 정확히 똑같이 나오죠. 어떤 방식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저 형태로 바뀌니까 문제를 출제했을 거고 미지수가 두 개인데 관계식 하나고 정수 조건이 있다라고 해서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때그때 다릅니다. 얘는 당연히 풀 수 있는 형태가 주어질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조건이 당연히 정수 조건엔 자연수도 포함입니다. 얘는 그냥 정수라고 했어요. 그럼 정수 두 개 곱해서 4가 나오는 상황은 한정적이죠. 앞에 게 1, 4가 되는 경우 있고 2, 2가 되는 경우 있고 4, 1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 부호가 이렇게 될 때도 있겠죠. 자, 이거 다 구해보시면 되는데 각각에 따라서 이쪽은 좀 암산 좀 합시다. 자, x 플러스 1이 1이 되려면 x는 빵이고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이 4가 되려면 y는 3이고 이런 순서상 하나. 둘 다 2가 되려면 1이 돼야 되겠고 얘는 반대가 될 테니까 3빵이 돼야 될 거고. 맞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자, 이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 1 되려면 x가 마이너스 2고 얘는 마이너스 5. 자, 그 다음에는 둘 다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자, 얘는 뭐 순서 바꿨으면 될 테니까 이렇게. 자, 이 경우에 xy가 빵이고 1이고 빵이고 10이고 9. 가장 큰 애는 10 나오겠지. 둘이 곱했을 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번이 되겠고. 자, 됐습니까? 실제 시험에는 757번처럼 나옵니다. 757번 하나만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정수다. 그냥 두근이라고 하지 않았고 두근이 정수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알파 베타는 정수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럼 방정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늘 똑같지. 인수분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안 되죠. 안 되면 뭐 해야겠니? 근각의 관계. 자, 뭐 당연히 근의 공식을 쓰진 않겠지. 두근의 합은 a-3이 되겠고 두근의 곱은 스몰 a-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미지수는 지금 3개지만 줄여낼 수 있어요. 둘 다 a로 정리할 수 있지. 여기서 첫 번째 a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a가 되겠네. 그럼 이놈이랑 같아야 되죠. 알파 베타에 관한 식이 나와야 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은 알파 베타가 정수라는 조건이야. a는 뭔지 몰라. 물론 정수가 나오겠지만 안 나올 수도 있겠네. 물론 정수가 나오겠지만 알파 베타가 일단 정수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얘도 a고 얘도 a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쪽으로 다 넘겨. 맞지? 그 다음에 방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변형을 해볼게. 일단 둘이 곱해진항 쪼갰습니다. 자,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다 나오는데 없던 플러스 1 나오죠. 다시 2를 빼줘야 원래 식이랑 똑같을 것 같아.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 이거 2 나올 거예요. 자, 2가 나오는데 정수잖아, 지금 알파 베타가. 그럼 1을 뺀 이놈도 정수겠지. 정수 2개 곱해서 2가 나오는 상황은 한정적이라고. 1, 2가 되거나 2, 1이 되거나 이 네 가지 외에는 없죠. 이 네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각각의 알파, 베타 순서상을 제가 작성해 보면 자, 얘가 1이 되려면 알파는 2가 되겠고요. 얘가 2가 되려면 베타는 3. 자, 2, 1이 되려면 반대로 3, 2가 돼야 되겠고 이 경우는 자, 빵,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빵. 이렇게 4개 순서상 나오겠지. 자, 4개의 순서상이 나오겠고 A는 뭐냐? 다시
얘가 A라고 했어요. 얘를 보셔도 되고 얘를 보셔도 됩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 경우에는 5가 나오죠. 얘네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 두 가지 경우에는 5가 나오겠고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럼 얘가 5일 때는 A가 8이 나오겠고 마이너스 1일 때는 2가 나오겠지. 그 외에 A 값은 안 나오죠. 자, 두 개 더 하시면 10 나오겠네. 굉장히 뭐 굳이 여기서 내겠다라고 하면 빈출인 문제가 되겠고 자, 이제 부정방정식 마지막 실수 조건. 자,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푼다라고 했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주어진 식을 이 모양으로 변형하거나 이건 암산력이 좋으신 분들. 두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 같은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풀어볼게요.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풀어볼 텐데 먼저 조금 암산력이 좋아야 돼.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라고 했습니다. 실수. 근데 딱 봤더니 미지수가 지금 두 개죠. 미지수가 두 개인데 그럼 방정식이 두 개가 주어져야 될 텐데 하나밖에 안 주어졌지. 그러면 부정 방정식임을 알고 푸셔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두 번째는 식이 길어지더라도 답을 무조건 구할 수 있는 방식이고 첫 번째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뭐 한 방에 구할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렵기도 합니다. 굳이 요령이 있다라고 하면 얘를 기준으로 보는 게 좋아요. xy 항이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지금 여기 보면 xy 항이 4xy가 있죠. 그럼 결국은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제가 표현을 할 거잖아. 그러면 살짝 이런 느낌? 완전 제곱식해서 4xy가 나오려면 뭐 x 플러스 2y나 2x 플러스 y를 제곱해야 제가 나오겠지. 그럼 개수들을 보고 살짝 센스를 발휘.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 x제곱 하나 남았죠. 여기서 y제곱 하나 남았습니다. 남은 거 뒤에.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애들이 이거. 맞죠? 그럼 이놈은 뭡니까? x 플러스 2y의 완전 제곱. 자, 그 다음에 5도 어떻게 쪼개 쓰는 게 좋을까? 4 플러스 1로 쪼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면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면 완전 제곱식. 자, 근데 xy가 실수래. 실수인데 제곱을 더해서 0이 나오려면 다 뭐 나와야 돼? 다 0. 그럼 x는 2고 y는 마이너스 1이면 얘네 둘 0이고 그럼 얘도 만족이 되죠. 참고로 얘는 무조건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바꿀 수 있는 식만 나오겠죠. 이 마지막에 상수가 5가 아니라 10이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낼 수가 없어요, 애초에. 우리 인수분해 문제도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하라고 나오듯이 얘도 풀 수 있으니까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방식으로 푼 거고 아마도 여러분들 객관식에 나오면 대부분 이 방식으로 풀 거야. 근데 때에 따라서는 두 번째 방식을 써야만 할 때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두 번째 방식도 살펴보긴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판별식 이용하는 방법. 자, 계산이 지겹더라도 잘 봐. 자, 문제 맨 앞에 지금 방정식이라고 써 있죠. 그럼 나는 얘를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고 y에 관한 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지. 우리는 x가 익숙하니까 제가 얘를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그럼 x의 2차항은 이거고 2x제곱. 자, 그 다음에 x의 1차항은 요놈이랑 요놈. 얘는 2로 묶어내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로 묶어내면 2y 마이너스 2의 x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쭈구리들은 다 상수항으로 볼 수 있죠. 제가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맞아? 나는 y에 관하여 정리해도 똑같은 결론 나와요.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바꿨는데 근데 얘가 실근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즉 판별식이 0 이상 나와야 되죠. 판별식이. 그럼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보고 제가 판별식을 작성해 볼게요. 1차 함계수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거. 자, 그럼 여기서 4y제곱 마이너스 10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y제곱. 그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4y니까 마이너스 12y. 상수항 4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6. 자, 양변 제가 마이너스 6으로 나눌게요.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부동분 방향 반대로 가겠지? 그럼 얘를 만족시켜야 실근을 가지죠? 근데 얘를 만족시키는 y값이 뭐밖에 없습니까? 마이너스 1밖에 없지. 그 외에는 다 제곱하면 0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형태는 부등식이지만 만족시키는 y값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y값을 구하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제가 이 부등식 다시 이 방정식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5 빼기 2 플러스 5니까 플러스 8 양변 2로 나누면 자, 얘도 중근이죠. 같은 결론 나오지? 맞습니까? 두 번째는 언제 유용하냐면 여기 x, y 말고 다른 미지수도 껴있을 때는 두 번째 방정식이 유효할 때가 많고 눈썰미가 좋은 분은 그냥 이렇게 바꿔 쓰시면 되고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해. 그냥 얘가 기준이야. 두 문자가 곱해진한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첫 번째 항으로 연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밑에 거 한 번만 풀어보세요. 방법. 자,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에 대하여 일단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지수가 두 개네. 관계식은 하나고 어떻게든 완전 제곱식 합을 만들어야 돼. 그럼 센스 있게 완전 제곱식인데 얘를 없애려면 x-2y의 제곱이나 2x-y의 제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뒤에를 쭉 봤더니 그냥 이게 편하겠네. 맞죠? 그럼 앞에 거 제곱 여기 있고 2 곱하기 2의 곱 여기 있고 플러스 y제곱인데 그럼 y제곱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는데 하나 남은 놈으로 얘랑 완전 제곱식 작성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실수인데 0이 되려면 y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x는 자, 이거 대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9 3번 나오지. 됐습니까? 자, 제가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760번까지 그냥 다 풀어봐. 다 풀어보시고